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낮 1시 24분입니다. 이 사고는 연달아 일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사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거 유심히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건물 철거 중에 무너진 사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호화 콘도가 무너져 가지고, 호화 콘도가 다 무너진 건 아니고 136 가구 중에서 55 가구분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실종된 사람과 사망자를 합치면은 약 160명 정도가, 16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조 작업이 열심인데 이게 구조가 어렵습니다. 이 사고를 보는 순간 제가 1994년 6월 29일 저녁 6시경에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았던 상황과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겹칩니다. 그때 5층 삼풍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 가 보니까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평면이었습니다. 평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평지가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5층이 그냥 쫘르르 내려앉으면서 이게 지하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잔해가 쌓이고 한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번이 딱 그렇습니다. 이번 마이애미 콘도가 무너지는 걸 이 화면으로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일부분이 쫘르르 무너지고 이어서 남은 부분이 쫘르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게 시루떡처럼 쌓아 놓은 건물이 그냥 밑으로 쫘르르 내려앉아 버리는 겁니다. 요걸 미국에서는 팬케이크형 콜랩스 붕괴라고 합니다. 팬케이크라는 이 음식 아시죠? 그게 빵을 포개해 가지고 쌓아 놓지 않습니까? 팬케이크가. 그것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간이 안 생깁니다. 이 보통 뭐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하면은 그 붕괴된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할 수가 있는데, 팬케이크식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이런 식으로 포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이 삼풍 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죽었는데 한 10여일 견디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붕괴가 일어났는데, 이런 붕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기둥과 벽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무너졌을 때 이런 팬케이크형 붕괴가 일어납니다. 지금 마이애미 이 콘도 붕괴도 원인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3년 전에 이 안전도를 조사를 했던 회사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의 물이 샌다는 겁니다. 수영장 밑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물이 새면서 그다음에 이 바다가 가까우니까 해풍, 소음기 있는 해풍이 들어오면서 자꾸 철근과 시멘트에 부식이 일어나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 보고서를 그 관리위원회에 냈다는 겁니다. 근데 관리위원회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 미루다가 갑자기 무너진 거죠. 그것도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게 삼풍과 비슷한 게, 이 삼풍백화점은 이 원래는 4층 건물로 설계가 되어서 짓다가 이걸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하면서 욕심을 내 가지고 5층까지 짓습니다. 5층 하나를 더 지어요. 그리고 매장 면적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벽을 철거를 했습니다. 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힘은 기둥도 있지만 벽이 중요합니다. 벽을 헐어 가지고 매장 면적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웃기는 일은 5 층에 원래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돈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식당가를 집어넣습니다. 식당가를 집어넣으니까 공사를 새로 해 가지고 더 바닥을 아주 높이고 그럼 한식당이 있으니까 또 온돌까지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5 층이 무거워졌어요, 무거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옥상에 냉각탑을 짓는데 냉각탑을 그 무거운 냉각탑을 옥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나기 직전에는 에어컨 위치를 주변에서 자꾸 불평이 있으니까 에어컨 위치를 옮깁니다. 그 무거운 에어컨 위치를 옮기는데 크레인으로 들어 가지고 요렇게 옮기면 될 텐데 그걸 돈 아낀다고 거기에 무슨 둥근 것을 밑받침을 해 가지고 밀어서 옮기니까 이게 하중에 결정적인 무게를 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6월 29일 1994년 6월 29일 아침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건물이 흔들리고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 측에서는 계속 영업을 한 겁니다. 영업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상하게 한 몇십 분 전에 대피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502 명이 죽고 900명 이상이 다치는 이 기록적인 대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 김영삼 정부 때 사고가 참 많이 났습니다. 육해공으로 막 났습니다. 기차 탈선으로 또 비행기 추락으로 또 서해 페리호라고 그래 가지고 이 선박 전복으로 폭파 사건으로 그리고 붕괴로서 왜 이렇게 문재인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났는지. 그때 김영삼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이게 군사 정권 때의 폐습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사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외환 위기, 이른바 IMF 관리 체제를 부른 그 외환 위기로서 대한민국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국가적 붕괴로 삼풍 붕괴 같은 게 이어져 가지고 국가적 붕괴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이번 이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도 결국은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특히 이 지하 주차장 1층 이쪽에서 하중을 견디게 하는 이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부식되고 균열이 오고 하면서 내려앉아 버렸다. 12층 13층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내려앉아 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은 이게 한국의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고층 건물도 있고 호텔도 있는데 수영장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영장에 물이 밑으로 새 가지고 시멘트와 철근을 부식시키지 않는지 이 전국적인 이 고층 건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고층 건물에 사는 인구의 비중이 아마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데요. 싱가포르 같은데 그만큼 이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저런 붕괴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이 징조가 있을 때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돈이 듭니다. 이번 무너진 마이애미 콘도도 아마 그런 보고를 받고서 그 관리위원회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가구당 돈이 얼마 든다는 이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풍백화점의 사고는
돈벌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벽을 허물고 5층으로 증설하고 그 5층에다가 무거운 음식점 시설을 갖다 붙인 것하고 관계 있죠. 결국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입니다, 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배의 선체 구조를 바꾸다가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적재량 기준이 2,000 톤에서 1,000 톤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요걸 만회하기 위해서 밑에 발라스트, 배의 무게 중심을 잡는 발라스트 물을 떼버리고 그만큼 화물을 더 실었다. 그래서 가분수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바람이 한 점 없는 평화로운 수로를 항해를 하다가 10도 변침을 하니까 휘청하면서 넘어갔다. 300명 이상이 죽었다. 어쨌든 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그러면은 돈을 위해서 안전을 희생하느냐, 안전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들이느냐, 결국 종국에 가서는 이 돈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